따라서 정확한 타임라인을 정하고 그 타임라인 안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상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렉스 파트너스의 이범석입니다. 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주로 IT,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야놀자, 그리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되는 김기사, 그리고 명함관리 앱, HR 플랫폼인 리멤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운용사마다 각자의 운용 방법이 있지만 저희 운용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케일업 시키는 사람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장 단계마다 매번 새로운 비즈니스 스킬셋이 필요하고 이 성장을 위한 스킬셋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핵심 인재 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그 C레벨들을 저희가 직접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스타트업과 지금의 스타트업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 스타트업들은 국내 시장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을 진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이후에는 해외 투자사들의 유치를 위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플이라는 펀드, 그리고 웨이브라는 펀드입니다. 퍼플 펀드는 초기 기업, 초기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프리-A, 시리즈 A를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펀드는 얼리 그로스 단계, 시리즈 B 이상의 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분야이고 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용 규모는 1,600억 정도 규모이고 이미 700억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900억은 향후 2-3년 내에 투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 투심이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가장 큰 특색은 만장일치제입니다. 사실 만장일치제를 도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은 의견을 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저희는 펀드의 운용자로서 저희에게 펀드를 주신 LP들에게 가장 좋은 펀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중요한 미션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펀드의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이 만장일치제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논의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벤처 생태계가 발전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정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특히나 한국은 벤처 생태계 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태펀드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생사들에게는 모태펀드가 매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벤처 생태계에 더욱 많은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모태펀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M&A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전 대기업에서 M&A를 담당했었고 그때 당시 대기업이 M&A에 대해서 매우 활발히 시작됐고 그 대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이 중견기업 또 다른 기업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스타트업들의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되고 또 이 M&A 활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의 경우에는 많은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향후 성장하는 기업을 M&A를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많은 M&A 사례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M&A를 원하는 창업자들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M&A가 왠지 모른 제일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창업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하는 스테이지까지 성장시키고 M&A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것이 매우 열려있는 사고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더욱 많은 M&A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A 기업 가치 선정의 방법은 재무적 성과가 나는 회사, 재무적 성과가 나지 않는 회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 성과가 나는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무적 모델링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무적 성과가 아직 나지 않는 기술 회사의 경우는 유사 M&A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M&A 기업 가치의 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M&A 기업 가치 산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가 M&A 없이도 혼자서 잘 성장할 수 있냐 없냐가 기업 가치 선정의 가장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카카오 내비인 김기사, 리멤버의 사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디지털 수학 교육 업체인 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수학 교육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좋은 서비스와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시장 진입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교와 M&A 협상을 통해서 M&A가 성사되었고, 대교가 가진 리테일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이 서비스가 확산되고, 인수 이후 2년 만에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매출이 급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과의 M&A를 통해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더더욱 좋아지고 매우 급성장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라인과 바텀라인을 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인수자의 경우 대부분은 시간을 무기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M&A 대상이 되는 회사는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결국 이게 협상에 있어서 열의로 떨어지게 되고 M&A 협상 과정에서 많은 걸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타임라인을 정하고 그 타임라인 안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상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바텀라인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수자가 피인수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우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자기의 바텀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협상에서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타임라인과 바텀라인을 통해서 협상에서 그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내에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창업자들이 M&A 협상 과정을 사내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몇 번 와서 M&A 과정을 하다 보면 모든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제의 사업이 매우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직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 M&A가 모든 직원에게 큰 베니핏으로 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협상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사내에 이런 M&A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M&A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인수자 대상 한 사람만과 협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제2, 제3의 인수 대상자를 찾고 경쟁을 통해서 더더욱 M&A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유치해요. 투자 유치가 더 쉬워지니까요.
한국벤처투자에서 투자 유치의 모든 것을 만나보세요.